전복 양식의 1세대로서 10여 년 동안 전복 양식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한국수산업경영인 해남군 연합회 박병찬 회장. 그러니까 항상 먹이를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쌓은 전복 양식의 노하우를 마을의 모든 양식어업인들에게 전파하며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는 박병찬 회장은 이제 전복의 유통과 마케팅 분야까지 섭렵해가고 있다. 해남군 수협 전복 양식의 선두주자 박병찬 회장을 지금 만나보자.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전복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복 먹이를 조금씩 주면서 떨치지 않고 자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전복이 그 1년생, 2년생, 3년생이 있거든요. 이제 올 가을에 그 3년생을 이제 출하합니다. 만 3년 된 거를 출하해가지고 고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서남 해역의 전복 양식은 김 양식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1980년대 말부터 김의 대체 품목을 찾던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부상해왔다. 박병찬 회장은 그러한 해남 전복 양식 산업에 뛰어든 1세대이며 오랜 세월 양식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지역의 고소득 창출에 앞장서왔다. 제가 지금 전복 양식 1.8헥타고요. 지금 전복 한 수는 2m 40, 2m 40 해가지고 430칸 정도 지금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을. 칸당 300만 원 이상 좀 보거든요. 전복을 많이 키우게 하려면은 첫째 먹이 확보를 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또한 그 소금을 갖다가 다시마를 버무려서 염장을 하는 거, 이걸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먹이를 먹였습니다. 뭐 거의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그걸 시도해갖고 했는데요. 지금 6월 말부터 시작했고 한 7월 중순 이 사이에 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톤수로 한 150톤 정도 그때 염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톤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한 150톤. 그러면 그거를 일정 기간에 한 2개월 정도는 먹일 수 있습니다. 제 그 규모로 봐서는요. 그때 전복 살이 많이 빠져버리고 전복을 굶겨서 그 중량이 안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먹여서 진짜 큰 도움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럽니다. 박병찬 회장이 전복 양식을 성공으로 이끌기까지는 그만의 강한 집념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동경해서 해남을 떠나갈 때도 부모님이 경영하던 김양식을 이어받아 고향 마을에 터를 잡았고 25살 젊은 나이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그 누구보다 앞선 생각으로 어업 활동에 임했다. 박병찬 회장의 전복 양식의 전향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도전이었다. 지소에서요, 시범 양식을 저희 마을에다 했었습니다. 전복 시범 양식을 채롱식으로 해갖고 그 전복이 그전에 이제 그때는 가두리가 아니고 채롱식이었는데 참 고수입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저도 같이 이렇게 그 선박을 어장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보고 그래서 그걸 느꼈습니다. 많이. 아, 전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참 이거 괜찮은 양식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전복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복을 시작해가지고요,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복을 제가 그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금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자금 사정이 힘들었었고, 진짜 저도 그 서비스업을 하면서 굉장히 전복에 한번 뭐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서비스업에서 버는 돈을 전복에다 다 갖다 바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에 그 시달릴 때는요,
내가 전복을 안 했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그러고 왜 불 속에 뛰어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그런 그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고 참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저는 그 하면서 실패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걸 더 연구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성공을 했는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이 볼 때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무한한 도전 정신으로 열심히 전복에 계속 연구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박병찬 회장은 현재 후계자로 선정된 육촌 동생에게 전복 양식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해온 전복 양식 기술을 주변 어업인에게도 널리 알려 어업인 30어가 이상이 2002년부터 매년 가구당 평균 2, 3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김양식만 하는 어업인에게 전복 양식도 함께 하길 권하면서 김양식을 경영하는 어업인 250명 이상이 복합 어업을 경영해 어가 소득을 배로 높이는 데 일조해왔다. 처음에 우리가 칩회장에 가서 칩회를 고르는 것부터 좋은 걸로 해서 바다에 와서 가두리에 빠칠 때까지 그런 과정과 먹이는 어떻게 줘야 되고 전복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또 이렇게 컸을 때 선별 큰 것은 큰 거, 작은 건 작은 거 그런 거 선별하고 꼴쩍 잡고 그런 거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아마 안 배웠다면 무지 고생 많이 했겠죠. 지금도 함자. 놀러 왔지. 박병찬 회장은 가족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이곳 해남으로 건너와 정착한 오랜 친구에게도 전복 양식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 제가 사실은 본업이 사진을 했었어요. 사진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좀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죠. 고민도 많이 했죠. 혼자 하늘 쳐다보면서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이가 풍부해야 전복도 이제 성장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물어보고 언제 막느냐 이제 시기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미역이 뭐 10월달 들어가면 10월 며칠쯤에 들어가는 게 좋냐 그 다음에 미역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마 이제 또 조기산 그런 거 먹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네, 박 회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그 젊은 인재들이 없으면은 그 우리 미래 어촌은 그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지 않습니까? 살면은 참 열심히 그 남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어떠한 사회 활동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여를 하더라도 자금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그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한들이 너무 심해서 그 자금을 받지 못하고 그 기여를 위해서도 그 정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후계자나 전업어가나 이런 자금들을 그 다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또 전업어가는 7천만 원 이렇게 그 자금을 받고 있는데 자금을 더 늘려서 그 안전히 그 바다 그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꿈꾸고 실천하는 박병찬 회장. 그의 열정이 전복 양식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며 해남군 수협을 더욱 활기차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